네, 안녕하십니까. 비트문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코인 상황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주요한 어떤 뭐랄까요,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주요 단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 정말로 뜻깊은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추석 잘 보냈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감을 뭐다 가져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점점 우상향을 좀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레인보우 이렇게 줄 쭉쭉쭉 꺼놨죠. 근데 이거 자체가 지표상 가장 완벽하게 뭐랄까요? 지지저항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지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표현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 느껴야 되는 게 뭐 제가 밑에 적어놨지만 블랙락이라던가 미국 정부, 중국 정부, 그리고 변화의 발동이 걸렸죠. 거래량을 죽인 채 거대 자금의 유입이 시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부터 주가 오르기만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자, 이 한계치를 우리가 굳이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제가 1억여 원을 돌파하는 10만 달러,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기점이 될 거고, 현재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뭐 재탈환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해리스가 나오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놨습니다만, 이건 사실 제가 뭐 비극적인 거를 예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지금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자금의 이동을 책임지는 건 누구냐면 이 월스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에 ETF 자금들이 들어와 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밀어주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이 되도록 밀어주는 게 누구죠? 바로 월스트리트 자금이에요. 월스트리트 자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거대한 자본시장의 하나인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ETF인데 여기에서 지금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얘들이 밀어줘서 되는 건데 방향성은 뭐예요? 상방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좀 설파할까 하는데 자 갑자기 이제 이제 막 뭔가 밝아졌죠. 이게 왜 밝아졌냐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쭉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고 있죠. 어, 이걸 보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해시레이트의 상관관계입니다. 역사적 차트인데 이게 쭉 바닥에 있다가 이 해시레이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시레이트가 가지는 의미와 이게 왜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렇게 일으키냐 이걸 좀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 해시레이트를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보다 더 쉬울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사탕을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이라는 사탕이 100개가 이 바구니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사탕이 100개밖에 없는 거예요. 100개 이상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 5개를 줄게. 이렇게 처음에 조건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몇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것 봐라. 비트코인을 준대.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를 풀었더니 비트코인을 5개를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 100개의 물량이 95, 90, 점점점점 50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탕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야 우리 이제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3개밖에 못 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럼 뭐요? 야 이거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이 사탕 가격이 엄청나게 맛있고 잘 팔리는 걸 보고 아우 나도 사탕 얻고 싶어. 야 이거 비싸대. 다시 팔면 돈이 된대. 이러면서 많아졌는데 결국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아졌는데 뭐예요? 사탕은 3개를 받았지만 이 사탕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사탕 부스럭이라도 받아도 이제는 비싸서 캘만해 라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1개로 낮아지고 0.5개로 낮아지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탕이 작아지는 걸 반감기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 공부하는 학생들 양 있죠.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걸 해시 값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자, 되게 단순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쉽습니다.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자체는 뭐다? 공부하는 학생량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다. 사탕 가격이 너무나도 학생들이 많이 갖고 싶어가지고 때로 막 달려들면서 이게 이렇게 커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100개가 한정이라고. 사탕에 비유하면요. 실제로는 2100개거든요. 그러니까 한정적이다 보니까 결국에 수요와 뭐요? 우리 가장 단순한 어떤 경제학 그 용어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황이고, 원래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이 가상화폐가 지금 어떤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정 화폐로 추진이 됐고,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2023년 연말에 비트코인 법정 화폐 추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결국에는 이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죠? 이렇게 부자파 기요사키 비트코인 금은 폭등 임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제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였는데, 여기 보시면 페드의 금리 인하 조치가 가격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비트코인과 센트럴뱅크 밸런스 시트 그로스랑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 본 거예요. 비트코인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센트럴뱅크가 뭐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반감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밸런스 시스는 결국에는 예금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오늘 며칠 전에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번역을 해드리자면, 일단 비트코인의 강세 주기를 살펴보면 강세 주요 요인은 뭐냐면 보상 반감도 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정책, 이것도 하나를 꼭 살펴봐야 된다.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M1이라는 게 있고 M2라는 게 있는데, M1은 뭐냐면 자, 통화 공급 외에 저축 계좌와 단기 예금도 포함이 됩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M1은 특정 시점에 어떤 경제 상황에서 유통되는 현금과 수요 예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캐파가 크겠죠. 근데 M2는 뭐냐면 통화 공급 외에도 저축 계좌, 단기 예금이 이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M2보다는 M1이 통화 공급에 더 광범위한 정의를 나타내는 거고, M2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바로바로 전환될 수 있는 유통될 수 있는 통화량, 이렇게 바라봐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머니 서플라이를 우리가 한번 딱 살펴보자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지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우리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금리와 현금을 풀었던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페드의 이자율 인상이라던가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상당히 중요했던 게 2022년 3월이에요. 이자율 인상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고 이제 위험한 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매도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1분기에 48,000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 가격은 뭐예요? 16,000달러대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다 진행이 되냐면 페드의 대차 대조표와 축소와, 그리고 페드는 금리 인상 외에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대차 대조표 축소는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했죠. M1이라는 더 큰 개념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돈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관관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뭐가 되고 있죠? 금리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이러면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거시 경제가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게 됐고, 그러면서 ETF라는 새로운 자금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IBIT, FBTC, GBTC 여러 가지 이제 ETF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ETF가 어떤 것들이냐면 이거 블랙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1등부터 그냥 줄 쭈르륵 세우면 이거 대부분 어디 거다? 그냥 블랙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뭘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거대 자금을 지금 처음 초반에 지금도 초반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통화량은 조절이 가능한데 가상화폐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들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 가격이 비싸지는 금과 같은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번에 비트코인을 돈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뭐 사 먹고 이런 거 그러니까 현물 이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바이든이 트럼프가 뭐 했냐면 지금 이렇게 ETF와 더불어서 실제로 맥주를 사 먹으러 가요. 여기 보시면 Trump becomes the first president to pay in Bitcoin.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거 좀 야한 게 나오네요. 네,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이런 거 보지도 않고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햄버거 사 먹어요. 햄버거. 여기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라던가 지금 자기 자신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꼭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비트문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도미넌스인데 이제 테드 도미넌스 US 달러죠. 이게 이제 앞으로 줄어들면 뭐예요? 당연히 반대로 디커플링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겠죠. 이거는 늘 이제 디커플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예요? 이 테더 도미넌스가 빠지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같이 참조를 해보셔야 되고 결국에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라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큰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잘 살고 잘 팔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알트코인들을 잡아보는지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불장이 올 거고 비트코인의 불장 이후에 그냥 비트코인 다들 들고 계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지금 한 번쯤 해주셔야 돼요. 목이 너무 아픕니다. 물 한 잔 마실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지금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우 목말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장 이놈이 결국에는 투더문 저기 달나라까지 갈 거다 이 말이에요. 달나라까지 갈 건데 이 이상도 가능하겠죠. 이 이상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약간 침체되는 시기에 분명히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배우고 있죠. 이더리움이 다시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뭐다?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누구랑? ETF를 사고 있는 미국 연기금이라던가 각 주마다의 연기금 혹은 이런 월스트리트의 자금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돈을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결국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건 바로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자, 보안 프로토콜을 계속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가상화폐 규제나 가상화폐 우호적이든 규제든 둘 다 뭐예요? 가상화폐를 없앤다고 했네요. 없애지 못하거든요. 없앤다는 거는 결국에 이 지지를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의 자금에 등을 돌리는 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다? 자, 지금 이렇게 보안 프로토콜을 좀 더 신경 쓰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밖에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북한이 뭐예요? 비트코인 해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고 해킹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강화돼야 되는 건 보안 프로토콜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블록체인 기반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분산 금융 서비스를 책임지고요. 암호화된 분산 컴퓨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를 해커가 이 암호화된 분산 컴퓨팅을 뚫으려고 하면 보통 10,000년이 걸리거든. 10,000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슈퍼컴퓨터를 써도 아마 8,000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된 분산 컴퓨팅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트랜잭션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게임 회사라던가 이런 그 크립토로 여러 가지 사업들 디파이라던가 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회사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 네트워크 보안, 디파이 그리고 정말 이것 중요합니다. TBTC. 이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관계의 중간에 서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대장주를 관리하고 보완하는 프로토콜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고 010-2165-6100으로 비트라고 보내시면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출발할 수 있는 종목 다 제공해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도 20-30%씩 벗겨먹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장기 보유했을 때 610% 이상의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으로도 여러분 나간 매도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샀다 조금 팔았다 샀다 조금 팔았다 이 매집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있거든요. 보통 1에서 2년간의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만큼의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십시오. 여기 010-2165-6100으로 비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이 비트문에게 이 종목 받고 싶다. 업비트에서도 거래 가능하고 빗썸에서도 거래 가능한 이 뭐예요? 코인 하나 받고 싶다. 그리고 20-30% 상승 가능한 종목들도 받고 싶다는 걸로 알고 제가 무료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꼭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손짓, 문자 한 번이 여러분들의 코인 계좌 필히 달라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분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분명히 가당치 않은 내용을 하면 지금까지 듣고 있지도 않으셨겠죠. 가장 쉬운 이 해시 태그, 이 해시에 대한 기본적으로의 개념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M1, N2 통화량에 대한 개념들을 생각해봤을 때 앞으로 다가올 대세 시장을 저와 함께 하셔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비트문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